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해의 나라 해의 땅 카라, 그 카라 연합TV의 박정호입니다.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요. 알타이 변발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알타이 변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국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에 휩싸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살기가 좀 팍팍해지는, 경제도 안 좋고 국제 정세도 갈수록 험하게져서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 지정학 패권 다툼의 최전선, 군대 용어를 빌리자면 예비사단도 아닌 전투사단에서 지금 4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계엄령과 탄핵정국은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우울함, 답답함에 봉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중요한 대안이 좀 떠오르고 전략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계엄과 탄핵으로 본 이 사태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한국인의 미래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 대한 제가 답을 가지고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이 카라 연합 국기가 보입니다. 북한, 남한, 그리고 일본 열도가 하나로 묶이는 걸 카라 연합이라고 한다 했는데요. 여기 해카라스기 태양조가 있고 그 주변에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12개가 이렇게 스월링, 휘몰아 돌아가는 그런 국기가 카라 연합 국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전부터 한국인의 역사적 대안으로 제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계엄과 탄핵으로 본 바람직한 한국인의 미래인데, 그 이전에 카라 연합의 그 카라, 최근에 NHK TV를 보다가 그 카라의 의미, 카라가 무슨 뜻일까? 제가 소시적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드디어 오늘에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NHK를 보다가 여기 보면 일본어로 스즈키 카라라고 한자로 이렇게 일본 여자아이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부분 일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찌라꾸라고 음으로 읽지 않고 카라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의 이름인데 날일자를 카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 카라에서 카와 일치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밀이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카라라는 이름과 태양, 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걸 제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카라 연합의 그 카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그 여자아이의 일락, 즉 카라라는 일본 여자아이의 이름을 보고서 제가 카라라는 나라 이름, 카라 연합, 옛날에 경상남도 지역에 있었던 카라 가야라고도 그러죠. 원래는 카라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날일자, 나는 연나부, 뭐 계루부 할 때 연나, 나, 신라 할 때 나, 땅을 의미하는 걸로서
한자를 음차해서 일라라고 했는데 이걸 카라라고 읽어보자. 그러면은 여기 여자의 이름 카라하고 동일하게 날일자가 들어갑니다. 이 날일은 해를 의미합니다. 해. 그래서 카라는 해의 땅이다. 여기 이런 의미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해의 태양이 떠오르죠. 여기 태양조, 삼조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말로 해카라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일본어로는 히카라스라고 붙였습니다. 카라스는 일본말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까마귀란 이름보다 카라스가 말의 느낌이 좋아서 카라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해의 땅이다. 이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그 의문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카라에서 해의 파생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시 시대 사람들이 살 때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모음이라는 것보다는 자음에 비슷한 자음 소리 비슷한 그 소리 덩어리만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가 그림 문자로도 시작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음이 먼저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인의 조상들도 이 동해에 떠오르는 이 바다의 태양을 보면서 이걸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가지고 저 해를 이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시 동아시아인에게 있어서 특히 한국인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이 태양을 이렇게 명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흐가 일본어로 가서는 두 가지로 분화합니다. 여기 보면은 히 그리고 하 전부 히응이 들어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해만 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해돋이 할 때 해, 그 해. 근데 일본어에 가서는 그 어원을 분석할 때는 자음만 보는 겁니다. 모음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 그러니까 뭐 하다 할 때도 충청도 사람들은 뭐 혀서, 희서 하고 뭐 혀자는 모음이 막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자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와 희가. 그런데 여기도 해를 하라고도 하는 경향이 일본 사람에게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어 쪽으로는 이렇게 하로도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히응이 이 음절의 초성으로 올 때는 카로도 같은 목소리 후음 계열의 카로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화병 하면은 한자는 우리가 똑같이 화병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가빈 그럽니다. 가빈. 시흥이 기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에 역사 시간에 대화 개신을 일본 고대에 있었던 타이카 개신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대화를 일본 발음으로는 타이카, 즉 화가 카로 발음난 겁니다. 초성 히응이 이 키읔으로 변하는 같은 목구멍 소리 후음 계열, 히응, 기역, 키역 이런 것들이 같은 목소리 후음 계열이죠. 기음을 토하면서 목소리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인데 목구멍을 어느 정도에 닫히는 정도에 따라서 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 기역이나 키역으로 시흥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어에서.
초성이. 그래서 해나, 해의 땅, 해나도 하나, 일본 발음에서는 이게 카나인데 발음 카라로 관용화되고 나중에 한국어에는 이것이 땅 이름 야자인데요. 가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의 땅, 카라가 어떻게 해서 언어학적으로 발생됐는가, 그리고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리고 만주 지역의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그 상징인 여기 삼저고 해카라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도 태양을 상징합니다. 만주와 한반도에도 영일만, 해를 맞이하는 포항 근처 영일만에 연호랑 세원요 설화가 있잖아요. 그게 연호랑의 까마귀 오자도 태양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대지대에 태양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지역. 그래서 한국인의 대부분의 국호에는 이게 해일자, 날일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할 때 한국도 여기 아침조자 옆에 붙는 이 풀에 태양이 걸리는 모습, 해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일본 할 때 일본 날일자도 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구려인들도 이 태양조 해에 대한 엄청난 동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몽설화에 보이는 그 주몽의 아버지 해모스도 그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지배 귀족의 성씨에 해씨가 있지요. 해부루 해씨가 있어요. 백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여씨라고도 그러고 해씨라고도 그러는데 전부 태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역사에서 초기에 자기들의 정체성으로서 태양을 보면서 우주의 에너지의 핵심 근본으로서 뭔가를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그 해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카가 한국어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째 날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에 그 날짜를 표기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라가나를 모를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쯔이다찌, 후츠가, 미가, 요가, 이츠가, 무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가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째 날 쯔이다찌를 빼고는 전부 뒷부분이 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가 해라는 뜻입니다. 해. 여기 이렇게 있는 앞에 부분은 일본어의 고유 숫자입니다. 한자에서 나오는 이치니 산시 고로쿠 시치야치가 아니고 일본인의 우리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는 우리의 또 숫자가 있잖아요. 일본어에도 일본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여계통 사람들이 쓰던 고대 한국인의 일파인 부여계통 사람들이 쓰던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 첫째 날은 여기 보면 첫째 날은 쯔이다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쯔이는 쯔기, 달을 쯔기라고 합니다. 다찌는 도움닫게 닷, 뜀틀할 때 도움닫게 닷, 해돋이할 때 닷,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닿다, 시작한다. 그래서 쯔기다찌인데 이게 기억이 묵음이 되면서 쯔이다찌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카인데요. 이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후쯔, 셋째가 미쯔, 넷째가 요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백제인들이 쓰던 숫자를 소개해 놨는데요. 나라는 망해서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일부 밝힌다고 하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이 두 개의 숫자를 실어놨습니다. 그게 이게 밀자고요. 빽빽한 밀자인데 이걸 백제인들은 3으로 새겼다. 그리고 이거는 덕자인데요. 이걸 백제인들은 10으로 새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밀인데 한국어의 밀, 받침 리을은 일본에서 전부 한 음절 빼서 쯔가 됩니다. 그래서 밑쯔 이렇게 됩니다. 그 미주얼 할 때 물이 미즈가 된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물의 받침 리을이 즈 이렇게 나는 겁니다. 밀이 미즈 이렇게. 덕은 중국 발음으로 뜨어. 그런데 그것이 그 비슷한 발음으로 도 10을 의미합니다. 이게 백제인들이 쓰던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제인들, 즉 부여계통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숫자를 썼다. 이걸 알 수 있다. 거기에 쯔는 어원이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쯔에 해당하는 쯔, 이빨 소리죠. 쯔, 츠, 째. 모음은 보지 않고 자음만 보면은 어원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거기에 해가 붙습니다. 하. 근데 초성이 기역으로 바뀐다 했죠. 같은 후음 계열인 키역으로 바뀐다. 여기서 앞 말의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 날은 후츠카, 미카, 요카, 이츠카, 무이카, 나노카, 요카, 고코노카, 도카 이렇게 카를 붙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 이게 부여인들이 쓰던 날짜를 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여기 카가 바로 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해. 그 다음에 일본말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을 개츠요비, 가요비, 이 가요비에서도 화가 기역으로 바뀌었죠. 일본어의 특징입니다. 초성 히응은 대부분 기역으로 발음된다. 키역 내지는 기역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그것을 개츠요비 뒤에 비, 가요비, 수요비 이 B가 바로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 날일자를 그래서 희가 아니고 앞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는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희가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 해를 한 해 할 때 그 해로 1년 한 해, 둘째 해, 그 1년을 한 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 세자를 한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건 하루를 해로 봅니다. 하루를 해로 봐서 이렇게 날짜 세는 법도 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름에도 일락, 카라 이렇게 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을 역추적해서 고대 일본인들의 조상이며 한국인들의 공통 조상에 해당하는 것이 가야인데요. 그 가야를 카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오늘날의 말로는 해의 땅, 해의 나라 이런 의미가 카라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의 신화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바로 태양신이잖아요. 그것과도 맥이 닿는다. 하여튼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만주까지 전부 태양에 대한 강한 신앙심 비슷한 거. 그 종교성을 정체성으로서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카에 대한, 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에도 이 해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카라 연합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유럽의 유로피안 유니언처럼 묶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 때 최고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본래적 자기를, 역사적인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카라 연합이라는 국명을 경상남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가야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이 한국을 일본 사람들은 카라쿤이라고 지칭하게 됐습니다.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자기들의 고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카라쿤이, 일본에 가면 많은 신사들이 있죠. 한국 신사, 카라쿠니 신사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해에 대한 동경, 우주 에너지, 사실 과학적으로도 맞지요. 태양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대 원시 인류 동아시아 사람들도 이 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엄청난 근원적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수망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카라 연합이라는 미래의 국가명도, 한국인의 본래적인 정체성과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본 주제는 따로 하고요. 계엄과 탄핵으로 본 바람직한 한국인의 미래, 이건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연합의 카라에 대한, 카라가 해의 땅, 해의 나라라는 그 중요한 어원적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3분이 돼가지고 여기서 제 1막을 일단 내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